상월선언 만행결사 순례단의 인도 대장정 계획이 현지 사전 답사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내년 2월 회주 자승스님을 필두로 45일간 총 1,130km를 걷는 평화의 국업 순례가 펼쳐집니다. 진각종이 종조 탄생 120주년을 맞아 3년 만에 재개한 울릉도 해당문화축제 독도 아리랑 콘서트가 성황리에 회향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마지막 날 호국 명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서울 은평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석이 진관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산하 사회복지시설 신규 입사자들이 참여한 대면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이 음악을 통한 종교화합의 무대인 제10회 무심음악제를 열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합창단이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상월선언 만행결사 순례단의 인도 대장정 계획이 현지 사전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내년 2월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을 필두로 45일간 총 1,130km를 걷는 평화의 국업 순례가 펼쳐집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세계 평화의 의지를 기나긴 무건 행선으로 한데 모을 상월결사 인도 순례길이 내년 초에 열립니다. 내년 동안거 해제 뒤인 2월 중순쯤 봉행될 상월결사의 부처님 7대 성지 도보 순례, 부처님 열반지 인도와 탄생지 네팔 등의 국경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국업의 순례길입니다. 정말 내가 부처님의 나라 와서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를 느끼는 그런 감동과 그런 만족 저절로 들어오겠다는. 스님과 제가불자, 취재진을 합쳐 100명 안팎의 대규모 순례단이 꾸려집니다. 한국불교 중흥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상월결사 회주이자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 순례단을 맨 앞에서 이끕니다. 세계 평화 염원의 의미를 담은 이번 도보 순례는 이미 인도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고 또 우리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곡물 이런 것도 파동, 에너지 파동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나라 한 나라까지 붙여서 이런 심각한 이 세계는 이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날 수밖에 없어서 평화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저희가 각인하고 있고 또 인도에서는 평화와 또 불교 중흥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또 저희 결사의 중요한 방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 순례단은 총 1,130km 거리를 1인 1텐트 수경을 하면서 매일 25km씩 45일간 걷게 됩니다. 세계 7위 대국인 인도 땅에서 북부와 북동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대장정입니다. 사전 답사팀은 인도가 없는 9km 길이의 간디 대교를 난코스로 꼽았는데 배를 타야 하는 여정도 순례 기간 중에 포함됐습니다. 샤르나트 바라나시 겐지스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때 또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또 일정이 있습니다. 상월결사 측은 오는 8월 또는 9월에 순례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세부 일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월결사 인도 부처님 성지 도보 순례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열린 수행의 현장이면서 세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모으는 발걸음으로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진각종이 종조 탄생 120주년을 맞아 3년 만에 재개한 회당 문화축제 메인 행사 독도 아리랑 콘서트가 성황리에 회향했습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 함께하면서 독도 사랑과 국민 화합의 메시지는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울릉도에서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의 파고를 넘어 3년 만에 재개된 회당 문화축제의 메인 행사, 독도 아리랑 콘서트로 울릉도가 들썩였습니다. 세 시간여의 험한 백기를 뚫고 찾아온 국가 스탠드, 인기 가수들의 춤과 노래, 저동 한마음회관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울릉도를 항상 TV에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항상 봤는데 오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그리스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여기 울릉도가. 그래서 제가 진짜 뿅 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나 내년에 이 공연 또 하게 되면 저 또 불러주세요. 지역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무대 위에 오르고 힘찬 북소리에 영상을 결합한 퍼포먼스로 울릉도와 독도, 동해지킴이 장병들에 대한 노고도 되돌아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통해 나라 사랑과 국민 화합을 서원하는 회당문화축제가 독도 아리랑 콘서트를 끝으로 성료됐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19회째를 맞은 올해까지 이어진 상설 주제 독도 아리랑은 그 우직한 발걸음에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독도 아리랑입니다.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국토 소비의 마음을 다시 한번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 한 번도 거르지 않은 회당문화축제. 진각종은 15만여 명이라는 누적 관객과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만들어낸 감동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련장 도진정사는 내년 20회를 맞는 회당문화축제를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명품 문화축제로 갖고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이 문화축제를 통해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19 시대를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울릉군 발전과 진각종은 콘서트 하루 전 같은 장소에서 울릉도 어린이 특별 초청 리듬 놀이극 하트앤하트로 동심도 응원했습니다. 독도 아리랑 콘서트는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했던 관광 산업과 일상의 회복을 알렸습니다. 울릉도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 건칠보살 좌상과 금동 아미타열의 삼존상, 청도 도연사 소장 묘법 연화경 등 6건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소조상에 천을 바르고 오칠을 한 건칠기법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건칠보살 좌상은 1m 24cm 높이로 사실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가장 오래된 건칠불상은 신라말에서 고려 초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봉화 청량사 건칠 약사열의 좌상으로 현존하는 건칠불의 사례가 20여 점에 불과할 만큼 희소 가치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이 함께 소장하고 있는 금동 아미타열의 삼존상은 복장 발언문을 통해 고려 충수광 2년인 1333년에 조성된 사실이 밝혀져 불교 조각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발언문에 담긴 삼존불 시주자 김진과 이겸이 원나라 태왕태후를 할애하거나 중요 불사에 참여한 행적이 있어 불상의 역사적 가치를 더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청도 도연사 묘법 연화경 7권 2책은 조선 태종 5년 안심사에서 조성한 불교 경판을 후대 인출한 경전으로 시주자와 간행 정보가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6건을 30일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마지막 날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은평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법석이 열렸습니다.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와 조계종 은평구협의회, 은평구청 불심회는 어제 서울 삼각산 진관사 하물당에서 제31회 호국기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챙겨주신 우리 큰 스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우리 진관사 주지스님, 또 해주신 개호스님, 사부대중께서 이 장소를 설판해 주고 계시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불교사원연합회는 보훈단체 유가족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4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또 연합회 소속 사찰 가운데 이웃을 위해 봉사에 헌신한 스님과 신도들에겐 은평구청장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미망하고 미망해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산성이 울리는 이 목탁 속에 그 어둠을 비추러 이고 등락하소서.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의 축원 등이 함께한 호국기원법회는 열린 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회로 진행됐고 심택사 주지 효탄 스님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이임걸 은평경찰서장, 위선옥 은평구청 불심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산하 사회복지시설 신규 입사자들이 참여한 대면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불교 복지의 첫발을 내디딘 미래 주역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됐습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대면 연수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18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단일 법인으로 최대 규모의 위상을 갖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2022년 신규 입사자 연수가 충남 공주 마곡사와 인접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됐습니다. 108명의 사회복지시설 신규 입사자가 참여해 종단과 재단에 대한 이해와 불교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기본 마인드 함량과 사회복지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소양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불교에 조금 더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알아보고 우리 재단이 불교복지재단이 불교의 가치를 지향하는 재단인 것도 정체성도 좀 한 번쯤 좀 생각해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 그늘진 곳곳을 자비정신으로 감싸며 한국 사회 복지 분야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사회복지를 향한 열정과 이상과 꿈에 대해서 뜨거운 지지와 열렬한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입사자 연수는 다목적 코레스의 입제식을 시작으로 재단 사업 안내와 법인 소개,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체험활동, 상호 교류회 장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마곡사를 참배하고 송악사회복지관 강윤규 관장의 강의로 신규 사회복지사 자세에 관한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사회복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다양한 영역의 시설 종사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입 사회복지사로서 경험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다양한 직종,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사회복지사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 인연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비중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부처님 자비 사상을 맨 앞에서 실천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불교계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이 남긴 수많은 시 가운데 사계절이 담긴 작품을 따로 엮고 해설을 가미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은 교내 중앙도서관 3층에서 남산에서 미당을 만나다란 주제로 동국대 윤재웅 교수가 쓴 서정주 시의 4개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재웅 교수는 서정주 시인의 제자이자 국문학자로 서정주 시인이 생전 발표한 천여 편의 시 가운데 계절감이 살아있는 작품만을 모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4권의 책으로 구성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또 인생의 심오한 그런 어떤 이 천리, 또 예술의 깊은 경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언어의 문화재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 끝에 사계절을 가지고 미당 선생님 시를 이렇게 재편해 보면 좀 더 친근하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행사 1부에선 저자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고 이어진 2부에선 박판식, 정재율 등 4명의 시인이 직접 계절별 대표작을 낭송했습니다. 윤 교수는 출판 소감을 통해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가 코로나에 지치고 경쟁에 지친 국민들의 가슴에 잔잔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독특한 서체 불교 서예가 솔매 정현식 작가가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표현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정현식 작가는 서울 종로 백악미술관에서 흐릿한 붓끝에 꽃이 피어난다는 뜻의 몽필 생활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오는 13일까지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3년 만에 열린 이번 개인전에선 16,000자의 임재록 전문을 옮긴 병풍을 비롯해 해인사, 송강사 등 주요 사찰의 신축년 동안거 해제법어를 적은 작품 등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칠종이 같은 색다른 화선지를 도입하고 수묵 전묘화 영역에도 도전하는 등 한층 다양화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현식 작가가 전통 서예의 틀을 확장하기 위해 MZ세대 작가 8명과 협업해 제작한 의류, 가구, 병풍, 카카오 이모티콘 작품도 전시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쩌면 3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작품을 더 부처님 말씀을 발휘하고 숙성하고 더 안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시는 그분들에게끔 한 작품이라도 통해서 모든 일상의 생활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작품 속에서 간절히 담았습니다. BBS 청주불교 방송이 음악을 통한 종교화합의 무대인 제10회 무심음악제를 열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합창단이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스님들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이웃 종교인들 앞에서 찬불가가 울려 퍼진 이색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불교의 마야사 룸비니 합창단, 덕선사 감로 합창단부터 천주교의 최양업 토마스 앙상블, 기독교의 최콰이어 합창단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3대 종교 합창단은 감미로운 화음과 노랫말로 종교 화합의 하모니를 만들었습니다. BBS 청주 불교방송이 지난 26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종교 화합을 위한 무심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법수사 주지 정도 스님을 비롯해 청주 BBS 사장 도암 스님, 이수환 신부, 김태종 목사 등 각 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번 제10회 종교화합 무심음악제를 계기로 종교가 화합하여 예술 활동의 적극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화합의 무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음악을 통한 3대 종교가 한자리에 모이는 무대는 전국에서 청주 BBS의 무심음악제가 유일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엔 시민 1,500여 명이 몰리면서 역대 관객 수라는 대기록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화합이라는 것은 상대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생각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10번째 이 종교화합 무심음악제를 진행해온 것은 종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청주시의 자랑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합창 공연에 이어 양지은, 김소유, 신성 등 국내 정상급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무심음악제는 지역 대표 종교 문화 행사라는 명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오는 8일까지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한 뉴미디어 불교 콘텐츠 제작에 앞장설 제3기 불교 크리에이터들을 모집합니다. 공모 분야는 웹툰과 브이로그, 영상, 틱톡, 유튜브 쇼츠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연재 가능한 콘텐츠로 창작 분야 전문성을 겸비하고 불교 소재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습니다. 불교 크리에이터 3기에 도전하려면 조계종 포교원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포교원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각 팀당 100만 원의 콘텐츠 제작과 홍보 창작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3기 불교 크리에이터로 위촉되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활동 기간 본인 또는 팀 SNS 계정에 매달 한 차례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조계종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들이 일선 군법당에서 군 포교 현장 교육을 받고 불법 홍포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27회 조계종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1차 합격자들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육군 25사단 국사봉대대 보리수법당 일요법회에 참석하고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동부 군 5팀 포교사들의 군포교 활동을 참관했습니다. 포교사고시 합격자들은 이어 육군 25사단 군법당 호국 비룡사를 방문해 주지 금조법사 법문을 듣고 군법회 참관 소감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조법사는 출가자 감소 등으로 군승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 청소년 교정시설과 군법회 등 군포교 활동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포교사고시 1차 합격자들은 군포교 현장 교육을 마친 뒤 소감문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 승가강원 총동문회원들이 제주에서 선지식을 찾아가는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총동문회는 태고종 호법원장 해일 스님이 주석하는 제주 정방사에서 입제식을 봉행한 데 이어 전 중앙 승가 강원 강주였던 수암 스님, 현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의 절을 참배하며 큰 스님들에게 감노의 법을 청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제주 해운사 창건 73주년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와 경로잔치에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각 교구별로 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어떤 인연을 가져서 선지식 큰 스님들을 찾아비웠고 법을 청하는. 이상으로 7월 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